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똑같이 영유아 교육에서도 공간적, 시간적, 윤리적 관점을 질문했고요. 헌법도 통합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관계를 물어봤네요. 이종격투기인데 윤리적, 시간적, 공간적을 질문했고, 철학 심리학에서도 공간적, 시간적 관점을 질문했네요. 자, 한국 사회문학에서도 시간적, 공간적, 독도도 공간적, 시간적.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다양하게 공간적, 시간적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한꺼번에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요 공간적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게 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그런 거 x축을. 공시적 관점은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쪽은 동양이면 동양은 동쪽이라 그러죠. 이 동양이면 이쪽 끝은 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동서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동구, 서구도 될 수도 있고, 앞집, 뒷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거리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 노는 거를, 이건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통과해서 보는 거죠. 시간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동서, 고금을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게 지금이죠. 이거 옛 거고. 그러면 옛날, 현재, 미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유인, 사람맞이 책이다 해서 이게 여기서는 사람으로 둡니다. 사람. 그러면 요거는 시간적 관점이 되고요. 이건 시간적 관점. 이거는 공간적 관점이 되고요. 이건 공간적 관점. 그러면 요거는 인간이 됩니다. 그럼 인간의 한 명이면 이건 개인이라고 치고, 이 개인이 들어가는 많은, 크게 보면 이게 개인이 되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크면 가정이 되죠. 좀 크게 하면 지역사회가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하면 국가가 되죠.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개인, 그렇죠? 여기는 개인. 그 다음에 사회의 세포 단위의 최소인 가정,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사회, 여기는 국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질문자가 했던 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럼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행복은 헌법 10조에 나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은 존엄하고, 헌법 10조에 보면 존엄과 가치, 인간은 존엄한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이 헌법 10조를 제왕조항이라고 그래요. 제왕조항. 그러니까 황제조항이에요. 행복 추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10조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헌법은 이제 두 가지로 축으로 해서, 하나는 기본권 축이 있고요. 하나는 통치구조가 있습니다. 통치구조. 자, 통치구조가 있는데,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고요. 자유권하고 평등권. 이 통치구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 통치구조에는 법원, 그죠? 정부, 법원과 정부와 국회, 이렇게 삼권 분리하고,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에 사람의 지역사회, 이렇게 사람 지역사회에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인간이라겠죠. 인간. 자, 이거는 뭐라고요?
공간이라죠, 공간. 자, 요거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상식의 삼간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삼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차이, 공간적 관점은 공간적 차이. 인간은 조금 더 확장되면 사회적 관점이 되겠죠. 그게 사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이제 제도나 법, 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 개인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 성설설, 성악설, 백지설 이런 걸 통틀어서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의 가치관들 중에서 체계하는 도덕적인 걸 법이라고. 자, 법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법.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요 안에 법이 있습니다. 법. 이제 법을 최대한 확장하면 도덕이 됩니다. 도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면 법이 됩니다. 도덕은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정치 제도, 사회 문화, 제도, 문화, 정치, 문화, 정치 이렇게 되는데, 이 법이 법과 윤리로 치면 이거는 정치와 관련된 거고요. 도덕도 이것도 정치, 윤리와 사상도 정치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도덕은 좀 크게 말해서 확대해서 말하는 건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인간 사이에서 발생해서 필요한 것들은 윤리적 관점이고, 자, 그럼 시간적 관점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 이 지역의 옛날 특성과 이 지역의 현재 특성을 비교해서 앞으로의 특성, 변해야 될 특성들, 아니면 현재 특성에 모자란 옛날에서 버렸던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현재에서 옛 것을 익혀서 온고, 그래서 지신, 새 것을 만드는. 그래서 옛날 것들, 사라진 전통 중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찾아서 새롭게 현재에 플러스 시켜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로 하면 시간적 관점이 됩니다. 자, 시간적 관점 됐고요. 자, 공간적 관점은, 자, 우리나라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지역사회와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지역사회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도시적인 지역사회와 아니면 농촌 지역사회의 특징을 비교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과 공간과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이든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빌라가 많은 지역이든지, 교통이 많이 발달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지역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관광을 많은 지역이든지, 생산이 많은 지역, 소비가 많은 지역, 이렇게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적 특질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점은 뭐냐? 그러면 사회문화 굉장히 넓어요. 사회 과목이, 과목별로 특정도 해도 돼요. 역사가 있고, 사회문화가 있고, 법정이 있고. 자, 이 법정이 있으면 요거 공간적인 지리가 있죠.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있고. 이제 시간적과 관련되는 건 사실은 역사인 것 같아요. 역사. 자, 윤리와 관련은 윤리와 사상, 법과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있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제 학과목으로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나, 생활과 윤리.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징, 생활과 윤리와 사상에 있는 사상가들의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건 도덕과 관련되고, 요거는 역사와 관련되고, 요거는 지리와 관련되고, 요거는 역사는 찌우고요. 자, 요 사회는 사회문화, 법과 정치,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저 공간적인 관점은 또 세계사와도 관련이 되네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과도 전부 다 그러니까 배운 게
이렇게 이런 각 과목 배운 것들을 골고루 그 배운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배운 특질들을 이래서 윤리적 관점에서 하면서 윤리와 사상에 대한 접근, 시간적 관점으로 하면 역사 상황에 따라 변한 거, 자 공간적 관점이면 지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한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관점하면 사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관점을 밝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것들을 관통하는 원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이 관통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측면으로 집중해서 요게 1위, 요게 2위, 요게 3위, 요게 4위든 이렇게 우선순위, 지역사회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떤 지역사회의 개선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써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 말해야 되는 거. 자, 도대체 어떻게 시간 공간 얘기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뭐 공간은 이렇게 도시와 농촌 아니면 특색 있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도시, 농촌 또 뭐 있을까요? 지역별로 공장이 발달한 도시, 소비가 발달한 도시, 교육이 발달한 도시께 비교. 그래서 우리 도시의 특질을 고정시키고 다른 도시의 특질들을 우리 도시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다른 도시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어떤 기능을 보강할 것인가? 어떤 기능을 더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공간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보면 자, 사회적 관점, 자, 사회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시간적 관점의 뜻.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 제도, 공간, 그럼 지리, 이쪽 땅과 이쪽 땅. 지금 우리 도시와 다른 도시의 비교. 그죠? 자, 윤리적, 도덕적 관점, 도덕 철학적 관점, 시간적 관점. 그리고 뭐 옛날과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배울 점을 배워서 미래에 적용시키는 거,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뜻만 물어보셨으니까 또 넘어가면요. 헌법도 뭐 헌법의 통합적 가치라고 해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공부를 할 때 헌법의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배우거든요. 헌법의 역사. 헌법을 어떻게 배우냐. 이게 시간적 관점입니다. 시간. 공간적 관점은 이렇게 독일법과 영미법, 그죠? 불문법과 성문법, 이런 것들 보면 공간적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자, 사회적 관점은 사회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사회의 요구들이 어떻게 헌법에 영향을 줬냐 이런 뜻이겠고요. 그 헌법이 이렇게 윤리적 관점으로 헌법이 생성된다면 이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계약을 하고 이렇게 사회계약을 하잖아요. 사회계약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사회계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갔느냐라는 걸로 하면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자, 동물 실험을 한다고 친다면요. 이게 똑같이 다 이렇게 가운데 동물 실험을 두죠. 동물 실험. 자, 동물 실험의 그런 공간적 관점하고 사회적 관점. 자, 동물 실험에 대한 시간적 관점은 그 옛날 실험은 어떻게 했고, 지금 실험은 어떠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동물 실험은 어떨 것인가 라는 거는 시간적 관점. 자, 공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과거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과거의 동양에서의 동물 실험과 서양에서의 동물 실험의 차이점. 그런 다음에 현대의 그 동물 실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의 동물 실험, 나라마다의 동물 실험의 차이점. 허가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자, 그럼 시간적 됐고 공간적 됐죠. 그 다음에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러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 부정적으로 보는 면. 그래서
긍정 부정이 뭐 동물을 해친다 아니면 동물이 우리나라 실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계에서 어느 입장에서 이런 실험들을 기준이 뭐냐 이 한계를 두는 기준. 자, 그런 걸 사회 관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도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도 될 수 있고 동물 실험을 할 때 이 한계를 논할 때는 사회가 원하는 윤리 도덕 기준이 있을 게 있겠죠.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니까 그러니까 생명 윤리 기준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고 생명 윤리니까 윤리는 도덕이니까 그 안에서 동물 실험이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법제까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 시간적, 공간적, 사회문화 법제적, 윤리적 관점을 다 한 번씩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독도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관점들이 한 번에 다 어느 파트든 다 쓰인다는 거죠. 어느 파트든. 자,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4가지 관점인데, 독도를 주제로, 독도. 자, 그럼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 독도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고, 지금 뭐라고 불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독도 역사. 자, 공간적으로 칠 때는, 자, 일본,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독도하고, 일본 측면에서 봤을 때 독도입니다. 일본이 봤을 때, 그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됐죠. 그럼 시간적으로 됐고, 공간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2개 또 뭘로 봤을까요? 정치문화적, 정치나 사회, 정치 역학.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태학적, 독도의 생태학적 가치,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가치. 자, 독도에 대한 그죠? 이게 시대별, 연령별, 인식도의 차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수용 평가의 관점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또 뭐 공간적 우리나라 일본도 되고. 지리적 가치라 하면 뭐 공간적 가치니까 우리나라 떨어졌을 때 육지와 바다, 해양 요렇게 쓰셔. 요거 지리적 유형성은 자 이렇게 지리 땅이니까 땅, 국토 한국 지리에 나온 것처럼 배타적 경제 수역부터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간의 활용 이 독도를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지리적 특성이 뭔가 뭐 이렇게 보면 공간적 지리적 가치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기록들을 찾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시공간에 대해서 쓰는 것들을 보시면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든. 자, 요 X축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공간. 이 공간은 이렇게 옛날에서도 공간이 있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국어에서도 나오거든요. 여기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도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횡으로 비교하는 거는 공시적입니다. 공통시간, 공간. 이렇게 통으로 공부하는 이것도 통시적이고 이것도 통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시적인 것을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시간을 통과를 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적 연구를 계속 해가면서 통시적으로 비교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언제든 같이 어울려서 나가도 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 주관적 좀 더 커지면 사회적인 것이고 이 사회적인 공간 이 공간을 넓힐수록 연구할 때 힘들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이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고 더 큰 국가사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개인은 한 명 나를 중심으로 주관을 논하는 것이고 이 사회는 객관을 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만 정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라고 했죠? 공간. 요거는 뭐라고요? 시간. 이건 뭐라고요? 인간인데 요거는 사회적. 그러면 인간들끼리 모아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윤리적. 그러면서 파트별로 자, 이쪽 사회, 요쪽 파트는 경제적으로 보자. 요쪽 파트는 심리적으로 보자. 요쪽 파트는 생태학으로, 자연, 윤리, 윤리적으로 보자. 윤리는 여기 있고요. 이쪽 파트는 법률적으로 보자.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여기 지정된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 그 윤리 이런 것들 관점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시라고. 자, 내가 필기구를 가지고 관점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본다면 옛날에 이 동양은 이게 동양이죠.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니까 옛날 동양에는 붓을 썼습니다. 서양은 펜을 썼겠죠. 근데 지금은 볼펜을 많이 씁니다. 볼펜. 근데 볼펜 전에는 기술상으로 연필이 나왔죠. 연필. 대단하죠. 연필, 볼펜이 나오는데 지금 또 전자펜을 쓰기 시작해요. 전자펜. 근데 펜이 없어지고 이제 터치펜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쓰기도 하네요. 또 눈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인식하기도 하네요. 또 뇌로 생각으로 인식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 펜과 붓은 이렇게 붓문화, 펜문화에는 공간적 차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대로 쭈르륵 흘러나가는 거는 시간적 연구, 통시적 연구가 될 테고요. 이런 거는 공시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볼펜, 연필, 필기구들, 전자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경제적으로 어떤 모나미 153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에 영향이 있다. 연필 같은 건 연필 지우개를 쓰면서 미술이나 스케치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 전자펜을 하면서 가상세고로 들어간다. 부터 요 관련된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펜 문화와 붓 문화가 합쳐졌죠. 이렇게 서양적으로. 그래서 이 전자펜을 붓터치 같이 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펜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장점과 요거의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게 공간적으로 이제 합쳐졌는데 느낌상으로 표현법이나 느낌이나 문화의 차이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시간과 공간과 그러면 이 볼펜, 필기구가 나만의 일이냐, 사회 속에서 이 필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이 필기구를 사용할 때, 필기구를 쓸 때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자, 뭐라고요? 공시성과 통시성,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하면 시간이고 동양과 서양, 동구, 서구, 도시, 농촌 이렇게 특질이 다른 동네, 해양과 육지, 이렇게 해양 세력, 육지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간의 특성을 달리하는 것은 공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성과 통시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간적 관점과 시간적 관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